딸에 묻힌 백경원 우주 골드러시의 명왕. 오프닝. 여러분,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이 멈췄어요. 10000000000000000000000원. 백경원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딸에 묻혀있는 자원의 가치래요. 정확히는 헬륨3라는 물질인데요. 지구에선 거의 없지만 달 표면에는 수백만 톤이 있대요. 그리고 이게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제 우주도 돈이 되는구나. 달이 더 이상 시를 쓰고 노래 부르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벌 자원이 된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주 자원 개발. 달콤한 미래인가 아니면 또 다른 탐욕인가. 일장달에 묻힌 보물. 헬륨3라는 것.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몰랐어요. 헬륨3? 그게 뭔데? 찾아보니까요.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원료래요. 핵융합이 뭐냐고요? 태양이 빛나는 원리예요. 수소 원자들을 엄청난 압력으로 합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려면 방사능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헬륨3를 쓰면요. 깨끗한 에너지가 나온대요. 방사능도 거의 없고 부산물도 안전하고. 얼마나 있는데? 과학자들 말로는요. 달 표면에 약 100만 톤의 헬륨3가 있대요. 그중 25톤만 가져와도요.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쓸 에너지를 다 만들 수 있대요. 단 25톤으로요. 가치로 환산하면 한 나라 학자는 백경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쟁이 시작됐죠. 2019년 중국이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어요. 세계 최초였죠. 미국은 2025년까지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낸대요. 이번엔 관광이 아니에요.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도도 달 탐사에 성공했고요. 일본은 2030년까지 달 기지를 세우겠대요. 우리나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후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다들? 이상하잖아요. 1972년 이후로 50년 넘게 아무도 안 갔던 달에 왜 갑자기 모두가 가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이제 돈이 되니까요. 기술도 발전했고 비용도 낮아졌고 무엇보다 달에 자원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된 거예요. 우주에서요. 이장 화성의 꿈. 다음 목표는 화성. 어느 민간 우주 기업 대표가 계속 말해요. 2030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낼 거야. 왜 화성이냐고요? 첫째, 화성은 식민지로 만들 수 있대요. 대기가 있고 물이 있고 하루 길이도 지구와 비슷하고. 둘째, 자원이 엄청나대요. 화성에 뭐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물 지하의 얼음으로 존재. 식수로도 쓰고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로켓 연료로도 쓸 수 있어요. 철화성 토양의 상당 부분이 산화철이래요. 붉은색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히토류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이 있대요. 이산화탄소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인데 이걸 연료로 만들 수 있대요. 한 보고서는 화성의 자원 가치를 수백경 원으로 추정했어요. 계획들. 계획은 이래요. 1단계 2030년대 무인 탐사선으로 물 위치 확인, 착륙 지점 선정. 2단계 2035년 첫 유인 탐사, 소규모 기지 건설. 3단계 2040년대 본격적인 식민지 건설, 자원 채굴 시작. 4단계 2050년대 수만 명이 사는 화성 도시 건설. 어느 우주 기업은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제가 든 생각. 이 계획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린 지구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화성을 개발한다고?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바다가 오염되고 숲은 사라지고 수많은 종이 멸종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화성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할 건가요? 3장 우주 골드러시의 어두운 면.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 공부 좀 했어요. 화면 오래된 지도들. 15세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땅이다. 자원이 엄청나다.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뭘 했죠? 원주민을 학살하고 금과 은을 약탈하고 노예를 부렸어요. 19세기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미개한 땅을 문명화시킨다는 명분으로요. 그래서 뭘 했죠? 자원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했어요. 지금 우주 개발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계속 이 역사가 떠올랐어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우주 자원 개발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부자 동네가 보이네요.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인류에 저는 포함되나요? 여러분은요? 달에서 헬륨3를 캐오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화성에 도시를 만들면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미 시작된 불평등. 어느 민간 우주 기업은 화성 왕복 티켓을 판다고 했어요. 가격이요?
수십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이에요. 저는 월급 250만 원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수억 원? 평생 모아도 어려워요. 결국 우주는 또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지구에서의 불평등이 우주로 확장되는 거예요. 환경 문제. 다른 생명체가 없으니까 개발해도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가까이에서 본 달이에요. 달은 지구의 조수간만을 만들어요. 달의 중력이 지구 바다를 움직이는 거죠. 달을 마구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화성은요? 화성에도 생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발견 못했을 뿐이죠. 미생물이라도 있으면요. 우리가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건가요? 사장 제가 만난 사람들. 우주 스타트업 창업자. 며칠 전 우주 관련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어요. 젊은 친구였어요. 30대 초반. 형, 우주는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우리도 우주 자원 개발에 참여할 거예요. 소행성 채굴 기술을 개발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인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건가? 친구가 잠시 멈칫했어요. 둘 다요. 솔직히 말하면 먼저는 돈이에요. 돈을 벌어야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야 결국 인류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우주과학자. 다음 날 한 대학의 우주과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 우주 자원 개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양날의 검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기술적으로는 놀라운 발전이에요. 인류가 태양계로 뻗어나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윤리적으론 우려가 많아요. 어떤 우려요? 누가 소유권을 가질 건지, 환경은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익은 어떻게 분배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제법은 1967년 우주조약이 전부인데 그건 너무 오래됐고 애매해요. 평범한 친구. 그날 저녁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야, 너 우주 자원 개발 어떻게 생각해? 근처 술집에서 대화를 나눴죠. 나? 관심 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상관없다니? 형, 나는 지금 월세 내기도 빠듯해. 우주 얘기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랑은 다른 세계 얘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주는 다른 세계 얘기예요. 제 생각. 집에 돌아와서 정리해봤어요. 우주 자원 개발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기술 발전이고 인류의 미래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익을 가져가고? 환경은 어떻게 보호하고? 지금은 이런 질문에 답이 없어요. 그냥 개발만 외치고 있죠. 오장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 소유권 문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딸은 누구 거예요? 1967년 우주조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천체는 어느 국가도 소유할 수 없다. 좋네요. 그럼 해결됐네요. 아니요. 조약은 국가만 언급해요. 기업은요? 개인은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우주에서 캔 자원은 그 사람 거다. 이게 말이 돼요? 먼저 간 사람이 임자라는 건가요? 또 골드러시네요. 분배 문제. 두 번째 질문. 이익은 어떻게 나눌 건가요? 우주 개발 기술이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미국, 중국, 유럽 몇 나라, 일본. 나머지 190여 개국은요? 구경만 하는 건가요? 우주 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왜 일부 나라만 독점하는 건가요? 환경부. 세 번째 질문. 환경은 어떻게 보호할 건가요? 지구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요. 개발하기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거죠. 달이나 화성은요? 아무 규제가 없어요. 마음대로 파헤쳐도 되는 건가요? 윤리 문제. 네 번째 질문.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나요? 인간이 발견한 모든 땅을 소유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나요? 달도 화성도 우주도 인간 것인가요? 우리보다 먼저 거기 있었던 것들은요? 우주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파괴해도 되는 건가요? 6장 다른 길은 없을까?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먼저 국제적인 규칙이 필요해요. 우주 자원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개발 이익의 공정한 분배 방안. 환경 보호 기준. 위반 시 처벌 규정. 1967년 우주조약을 개정해야 해요. 아니면 새로운 조약을 만들든지요. 지금 당장요.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요. 투명성을 보장해야 해요. 둘째,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해요. 어떤 기업이 어디서 무엇을 캐고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쓰는지 다 공개되어야 해요.
일부 부자들이나 대기업이 몰래 이익을 챙기면 안 돼요. 이익을 나눠야 해요. 셋째, 이익을 모두가 나눠야 해요. 우주 자원으로 번 돈의 일부는 인류 공동 기금으로 가야 해요. 가난한 나라의 교육, 의료, 환경 보호에 쓰이는 거죠. 우주 개발 기술이 없는 나라도 혜택을 받아야 해요. 신중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중해야 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서두르기 전에 물어야 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클로징. 어젯밤 저는 오랜만에 달을 봤어요. 화면 밤하늘 달.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예전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기에 백경원이 묻혀 있구나. 곧 누군가 저길 파헤치겠구나. 슬펐어요. 딸이 더 이상 딸이 아니라 자원이 된 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우주를 또 다른 개발 대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경외와 책임을 가지고 대할 건지, 역사를 반복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 건지, 일부의 이익을 위할 건지, 아니면 모두의 미래를 위할 건지. 저는 믿어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지구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우주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질문하고 요구하고 감시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우주 자원 개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요.